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방어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출마자는 김병기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 제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어를 잘할까 봤더니 막판에 반전 카드가 있었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김병기 원내대표를 조력하기 위해서 직접 방송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모든 의혹이 일거에 해소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죠. 홍 차장이 방송 나와서 뭐 아까 저희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자기 3자 입장에서 보면 이미 오래전에 정리된 부분인데 이 선거 앞두고 예민한 시기에 뭔가 의도를 가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도 했죠. 국정원에 이제 뭐 몇몇 욕심 가지거나 잘못된 생각 가진 분들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김 원내대표가 계속 뭔가 이렇게 정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거 아니냐고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힘을 실어준 거죠. 그래서 네. 홍 전 차장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자기 김 원내대표 아들을 자기가 이제 밑에 부하로 데리고 이제 경험해봤는데 앞으로 이제 고위 간부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일머리가 좋은 엑셀런트한 요원이다라고 해가지고 엑셀런트 요원이야. 약간 칭찬 한 스프도 살짝 들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제 영향을 상당히 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논쟁이 되는 과정에서 주목됐던 거는 그 아버지가 국정원 직원인데 아들도 국정원 직원이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아버지를 따라서 갈 수 있지만은 그런 비밀적인 업무를 하는데 아들이 따라가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근데 뭐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아들이 배웠을 나도 이런 일을 걷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 준비하면서 취재한 게 보니까 며느리도 국정원 직원이라고 그래서 아들이 국정원 들어가서 며느리까지 이제 국정원 며느리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원 가족이죠.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원은 우리가 이제 기자를 둘러보면 부모님이 기자인 기자들을 많이 봤잖아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처럼 나도 나라를 위해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저도 친척 중에 이제 국정원 직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친가의 친척 중에 있는데 저희 이제 할머니가 이제 그 시골에 계시고 그 친가의 친척 중에 이제 국정원 직원이 된 친구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근처에 사셔가지고 이러저런 과정 속에서 그 채용 과정을 제가 중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정원이라는 데는 신원조회를 하기 때문에 사돈의 팔촌까지 다 이제 따져보고 안전한 사람인지를 따지는데 그 중에 경향신문 다니는 저도 당연히 검증대에 올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통과가 되고 그 친구가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인 관문을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상황을 알 것으로 보이는 저희 친할머니한테 가서 제가 한번 떠봤어요. 혹시 땡땡이 요즘 별일 없냐? 그랬더니 그 친할머니가 친손주한테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 순간에 우리 친할머니의 입이 무거움을 느끼긴 했지만은 정말로 그 친손주로서 약간 서운함을 느꼈는데 그 정도로 국정원이라는 게 채용 같은 거 자체가 채용 자체가 비밀적이고 가족들까지 속여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아들이 만약에 고초를 겪었다고 한다면은 정말 말 못할 아픔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간접적으로 좀 해보게 되는 것이고 여하간 이제 그 요원의 삶을 살다가 정치인이 되고 심지어는 3선 만에 원내대표까지 된 김병기의 정치 역정 기자들이 좀 어떻게 평가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아까 그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의 블랙 용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블랙 용언은 아니죠. 이제 국정원 재직하면서 뭐 신분을 감추면서 활동했던 사람은 아닌데 그렇지만 이제 기자들 평가도 이 블랙 용언이라는 단어로 많이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이렇게 기자들 중에 잘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이렇게 이 국정원 출신에다가 이제 국회에서도 주로 정보위 간사를 그렇죠. 활동하다 보니까 네. 공개적인 움직임이 잘 안 보이고 어떤 기자는 자기가 전화를 몇 번을 했는데 한 번도 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김병기 의원이 네, 그만큼 이제 약간 은밀성을 기밀성을 유지해서 기자들 사이에서 별로 평가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 자체가 평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그런 얘기 들은 게 이게 당내에서 이제 당내에서도 보면 이거 공개적인 그 뭐 의원들 만나고 이런 교류 같은 거는 잘 활발하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보다 보면 그 의원들이 다 포섭돼 있더라. 이게 딱 보면 이제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정의식 스타일, 딱 블랙용언 스타일이잖아요. 물밑에서 일해가지고 당내 관계를 형성해 온 거. 그리고 또 하나 들은 거는 이제 그런 불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보위 쪽에서 있었던 의원들 중에는 이게 국정원 쪽 일을 뭐
간사를 하면서 이제 국정 관련 법안 이런 걸 하다 보면 아무래도 친정이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자꾸 끌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들은 있었는데 다만 이제 김 원내대표는 그런 해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정원 이 권한을 이렇게 무조건 줄일 게 아니고 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니까 오히려 역할을 주되 이 통제 장치 같은 거를 마련해 가지고 이제 제도적으로 이런 걸 풀어야 되지 뭐 어떤 식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를 잘라내고 이런 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용수 선배가 들은 뭐 새설은 좀 아니 있습니까? 저도 뭐 네. 들은 거는 이분에 대해서 말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다만 이제 기억나는 장면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그 대선 후보 시절에 항상 어디 현장 가고 촛불 현장 가면 뒤에서 혼자 왔다 갔다. 맞아, 수행실장 네, 같은 그러니까 역할. 네. 아 저분이 블랙은 아니었는데 블랙처럼 군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약간 돌쇠형 아니냐. 의외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제가 홍장원 차장하고 이분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뭐 유튜브에 보면 알고리즘으로 계속 떠서 나오는데 둘 다 말을 참 조리 있게 한다. 그러니까 쉽게 하고 확확 꽂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고를 얼마나 잘했을까. 보고를 얼마나 잘했으면.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까 하다가 말을 맡았는데 홍장원 차장이 막 나와서 하는 것도 되게 의아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걸 봤더니 원래는 나서는 성격이 아닌데 일단 김병규 의원하고 친분이 좀 아들 문제도 있고 김병규 의원이 정보위 간사기도 하니까 계속 만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약간의 신경 변화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원래는 이번에 내란이 진정이 되고 정리가 되면 본인은 영국 가서 공부나 하겠다 영국 공사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그 탄핵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어디서 헛정보를 듣고 그래서 홍장원 징계를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국정원에서. 그렇겠죠. 그래서 뭐 네. 그런 것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 계속 뭐 태극기 세력들이 죽인다 하니까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원래는 딱 이 문제가 정리되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역할이 오면 뭐 맞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병규 의원 따라가서 이렇게 같이 해준 거 이거 뭐 사고가 있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단히 의아한 일이었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두 분 다 서로가 서로를 좀 이 내란 국면에서 기여도 많이 했지만 서로 좀 이렇게 잘 이용하는 게 아닌가. 서로가 서로를 디딤돌 삼아서 지금 잘 헤쳐나가고 있는 아니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대로 1절 쉽게 얘기해서 이동영 TV에 나왔을 때까지는 그 동명의 홍장원 때문에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음날 아침에 뉴스공장 나간 건 2절부터는 우연이 아니고 필연을 만든 거거든요. 아니, 네, 근데 그러니까 네. 그때도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이렇잖아요. 이제 김병규 의원이 나갔는데 홍장원 우리 MC 장원이 있는데 네. 홍장원인 줄 알고 너 나오냐고 전화했는데 난 아닌데요 했는데 그럼 좀 나와줄래 하니까 그런다고 나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안 나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네. 김병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시대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소임을 다하게 될지도 굉장히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고